안녕하세요. 싱글벙글 스카입니다. 이곳은 발리 스미냑의 숙소이고요. 발리 우붓을 떠나 이곳으로 온 지도 벌써 이틀이 지납니다. 이곳은 독채로 사용할 수 있는 숙소인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친구랑 같이 지내기로 한 숙소인데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또 홀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썰렁하죠? 이틀 동안 홀로 푹 쉬어서인지 심심해서 좀 나가볼까 합니다. 스미냑 지역엔 이렇게 깨끗한 숙소도 많네요. 시설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서 굳이 비싼 호텔 이용 안 하고 독채 숙소로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홀로는 조금 심심하긴 하네요. 에어컨 때문에 한낮에도 방은 썰렁합니다. 홀로 지내기 딱 적당한 숙소인 것 같은데 좀 썰렁. 이번 편은 발리 스미냑 사도라 다니기 편입니다. 발리의 중심관광지 스미냑 지역부터 짱구 꾸따비치까지 무계획으로 무작정 싸돌아 보려 합니다. 스미냑 지역에서 짱구 꾸따 지역까지는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스미냑 북쪽 지역을 싸돌아 다녀보겠습니다. 이 거리는 스미냑에서 풀빌라들이 몰려있는 질란 드르파디 메인 도로입니다. 스미냑에서 조금은 이쪽으로 속한다고 하네요. 스미냑 중심을 벗어나 북쪽으로 이동하니까 바로 시골 풍경입니다. 걸어서 이동할 거리가 아니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했습니다. 정말 시골시골하죠. 무보다는 못하지만 가검들도 많고 빗포장길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발리 로컬 동네인 것 같습니다. 길가에는 식당들이나 구멍가게들도 많이 보이네요. 고잭이나 그랩 기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로컬 식당들이 많은 지역 같습니다. 20분 정도를 오토바이에 매달려 도착한 곳은 바비굴링으로 유명한 로컬 맛집입니다. 바비굴링 사리 캔바 나이나이. 나시 바비굴링 스페셜이 45,000루피아, 하나 3,800원 정도 하네요. 바삭해 보이는 돼지껍질. 로컬 식당이라 깨끗한 편은 아니지만 맛은 참 좋았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바비굴링 그리고 매운 산발 소스가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이제 스미냑의 메인 지역을 싸돌아 볼게요. 스미냑 메인 지역은 천천히 걸어서 산책 겸 돌아보는 것이 좋더라고요. 구경거리도 많고. 산책은 무슨 또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해변 쪽에 위치한 더 플랫 마켓입니다. 산책 핑계로 조금 걷다 보니까 맛집이 떡 하고 있으니 그냥 지날 수는 없죠. 사실 아침이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 서양인 부부가 메뉴 고민에 한창 틈을 타고 입장을 했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가서 아직 손님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9월 평점이 자그만치 4.7. 이런 곳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죽기 전에 맛보아야 한다는 른당 갈비찜도 있고요. 워낙 맛나 보이는 요리가 많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 먹고 싶은데 이것도 고문이죠. 혼자 레스토랑 가면 우선 빈땅 한 병 때리고 주문해 봅니다. 오늘은 나시고랭과 사태로 결정. 영롱한 때깔 보세요. 왜 이곳이 인기가 많은지 바로 아시겠죠? 깨끗한 건 기본, 정말 맛도 최고였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시장 한 바퀴 둘러봅니다. 그다지 살만한 곳은 없기에 패스. 이제 본격적으로 스미냑 구석구석을 싸돌아 다녀볼까 합니다. 걸어 다니기에 그리 큰 지역은 아니지만 한낮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한국가게 김수. 한국가게 아닙니다. 생활용품 갤러리겸 카페입니다. 동남아스러운 멋진 뷰티크 호텔도 있고요.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시시클러스 카페 앤 바도 있습니다. 여기는 모텔 멕시콜라 스미냐. 모텔 아니고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쁜 사원도 있고요. 사원을 지나서 북쪽길로 향하면 다양한 상점물과 레스토랑들이 많습니다. 레스토랑 비아스 코트야드 레스토랑은 인테리어가 여자하게 이쁘고 음식도 맛난 곳입니다. 야외 인테리어가 이쁘긴 하지만 조금 덥다는 단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늘에 자리 잡고 간단한 브런치나 차를 마시기엔 좋은 장소였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싸돌아 다녀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드문드문하지만 중간중간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상점도 위치해 있습니다. 코시국 이후에 발리 시내도 많은 공사장들을 볼 수 있네요. 리노베이션이나 새로 짓는 건물들이 많아졌습니다. 레스토랑 부처스 클럽 스테이크 맛집이라고 하네요. 다음 기회에 가는 걸로. 발리가 의외로 가족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놀이동산, 슈터스 발리입니다. 인도의 보도블록 경사면 보이시나요? 동남아의 인도는 대부분 저렇게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인도가 아니고 오토바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길을 걸으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오늘은 한낮인데도 바람이 살짝 불어서 걸어 다닐만 하네요. 발리가 섬이라서 그런지 그늘에 있으면 아주 무덥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낮이라 차량이 별로 없지만 해질 무렵이면 이 도로도 오토바이하고 차들로 엄청난 거리가 됩니다. 동남아스럽다고 할까요? 왜 동남아 거리는 항상 공사 중일까요? 어딜 가든 길가의 보도공사가 항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운전하거나 산책하실 때는 편한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슬리퍼를 신고 거닐다 다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가 정말 조용하네요. 발리스럽지 않은 클락션 소리가 난무해야 좀 발리스럽긴 한데
인도가 아니죠. 발리에서. 그러니 이런 조그만 주차 보도에서 팁을 받고 길막음을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레스토랑 앞이나 편의점 앞에 작은 액수의 팁이지만 조금 날로 먹는 느낌이랄까요? 스미냑 지역의 제일 끝까지 거의 왔네요. 이제 이 지역을 지나 좀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 요즘 가장 핫하다는 짱구, 캉구 지역입니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춘 바나 클럽, 레스토랑, 상점들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나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지역으로 발리의 홍대 성수라고 할까요? 조금 세련되고 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커피 맛집 피손입니다. 우부드에선 브런치 맛집이죠. 벌써 스미냑의 제일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부처럼 논밭뷰의 레스토랑이나 카페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좁은 통행로라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오토바이와 차로 출입이 매우 복잡한 지역이긴 합니다. 도심에 이런 놈이라니. 하긴 옛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죽거리, 지금의 양재동이죠. 거기서 개구리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예측되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제가 고딩까지만 해도 양재동 이후 지역은 모두 논밭이었다는 전설이. 여하튼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옛 서울의 개포동?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옛 추억을 기억하며 스미냑의 맛집을 향해 고고. 이제 보니 하늘의 구름이 예술이었네요. 걸을 땐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보는 느낌이 또 다를 때가 있네요. 이 좁은 길로 차, 오토바이 잘 다니죠?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런 좁은 길일수록 윈도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조심하시고요. 좀 피해서 다녀야 합니다. 기다리기도 하고요. 집차 이쁘네요. 눈에 벼 맞죠? 참 뿌듯하네요. 앞에 보이는 장소가 바로 유명한 맛집 눅이라는 곳입니다. 현지 맛집답게 차가 많네요. 오늘 이렇게 많이 싸돌아다녔으니까 또 먹부림 하러 갔습니다. 이곳은 워낙 메뉴도 많고 다양해 실패가 적은 레스토랑입니다. 맛도 좋고요. 그리고 규모가 매우 커서 웨이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야외 좌석도 있고 실내 좌석도 있지만 오픈형 레스토랑이라 아주 시원한 레스토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바람이 부는 날에는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발리 시내에서 조금은 우붓의 시골 풍경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푸짐하게 낮절을 먹고 점프해서 해변으로 이동하는 구테타 이름 좋죠? 이곳은 스미냑 비치입니다. 해질녘의 멋진 석양을 보러 왔습니다. 오렌지빛 석양이 해변을 따스하게 감싸기 시작하네요. 발리의 멋진 석양을 함께 즐겨보시죠. 석양을 즐기고 저녁 겸 가벼운 음주 즐기러 갑니다. 해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들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음악도 즐기고 시원한 맥주 한잔, 천국이 따로 없죠. 오늘 하루 많이 싸돌아다녔더니 발바닥에 불이 나서 식히는 중입니다. 간식으로는 불닭볶음면, 한국보다 더 흔한 게 불닭볶음면이네요. 오늘은 또 뭘 하나? 혼자 있다 보니 수영장도 안 들어갔었네요. 잠도 깰 겸 카페인 충전하러 가야겠습니다. 이곳은 도심 메인도로 선셋 로드입니다. 뭐 경주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달려가네요. 재미나지만 조금 아침 시간이라 붐비지는 않네요. 좀 달리지.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우리를 지키는 건 뭐죠? 이곳은 시내에서 제일 규모가 큰 스타벅스 리조트 타와타입니다. 이곳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곳이라고는 하는데 저의 느낌에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 느낌이랄까요? 다만 발리만의 느낌을 잘 살린 듯합니다. 뒤에 커피 나무들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발리만의 굿즈들도 판매는 하고 있었는데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굿즈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웬만하면 하나 구입했을 텐데 안 산 것을 보면 조금은 이쁜 것들이 없었던 기억이 드네요. 워낙 북적북적한 스타벅스가 아닌 만큼 직원들이 먼저 말 걸어주고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큰 장소에 비해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한가하게 커피 한잔 하며 시간 보내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제 에너지 충전하러 갑니다. 역시나 목 좋은 자리에는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딱 자리 잡고 있네요. 저도 목 좋은 자리에서 아침 업무 체크나 한번 해보려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업무도 체크하고 음악도 듣고 아주 원 없이 쉬다 갑니다. 거리가 조금 있는 만큼 일부러 먼 데서 찾아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근처를 지나신다면 한 번쯤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동해 봅니다. 배고프네요. 좀 달기라고 하긴 했는데 역주행하라고는 안 했는데 가끔 이렇게 역주행해서 빨리 데려다 주는 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까지 거꾸로 갈 건지 모르겠는데 점심 먹으러 온 곳은 크럼앤 코스터입니다. 꾸따 지역 최고의 브런치 맛집이라고 하기에 좀 방문해 보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꽤 많고요. 메뉴들은 종류도 많고 다 많나 보였습니다. 음료 종류도 엄청 다양해서 뭘 시켜야 되나 또 행복한 음료 종류. 닭가슴살,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 칼로리 듬뿍듬뿍 맛있는 거. 조금 늦은 점심시간에 갔더니 싹 물갈이 되듯 손님들이 빠집니다. 늦은 점심 먹고 근처에 비치워커 쇼핑센터에 왔습니다. 대형 쇼핑몰인 만큼 시원하고 쾌적하고 심심할 때 놀러오면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상점, 마트, 그리고 푸드코트까지 있어서 뜨거운 한낮에 방문해서 잠시 태양을 피하기엔 매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쇼핑에 관심이 없는지라 음료수 한 잔 마시러 가족 여행객들이 많아서 조금 복잡복잡한 곳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패스하셔도 해변 쪽에 한가한 카페들 많습니다. 저는 시원한 장소에서 더위 좀 피한 후에 해변을 걸어볼 예정입니다. 무작정 해변 싸돌아 다니기 편은 다음 편에. 오늘도 저와 무작정 싸돌아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